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차라리 코로나 때가 나았다. 한국 경제의 자랑이던 수출 등 거의 모든 경제 지표가 지금 죽을 쓰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가스, 전기, 요금 오르는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비, 음식값, 거의 모든 물가가 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자리 증가폭은 줄어들고 있고요. 여기에 금리까지 뛰면서 자영업자들의 폐업도 줄을 잇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 때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는데 정부는 뭐 하고 있냐? 라는 호통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자 정부가요, 어제 내수를 활성화시키겠다. 뭐 이런 대책을 내놨대요. 그만 좀 내라. 뭐 하나만 한 거 왜 자꾸 내놓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무튼 정부는요, 내수를 활성화시키겠다면서 꺼내든 카드가, 아이고, 좀 이상해요. 관광 활성화라고 합니다. 관광 활성화. 뭐 이 이야기가 뭔 얘기냐. 좀 뒷배경을 살펴보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을 했잖아요. 이 외국인 관광객들을 다시 국내로 끌어들이고요. 또 내국인들 해외로 나가지 말고 국내 여행을 하도록 장려를 하겠다는 겁니다. 즉, 제주도라든지 거제라든지 국내 여행 다녀오세요. 뭐 이런 거라는 거죠. 물론 박 PD는 앞서 자꾸 대책만 내놓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부 언론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음,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 아닙니까? 경우에 그러니까요. 따라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드리려는 거예요. 이 국민들의 불만이 너무 높으니 뭐라도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건 너무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같아요. 심장이 아파서 병원을 찾았어요. 아, 저 심장 아파서 죽겠어요. 라고 의사한테 얘기했는데 의사가요, 진찰을 해보더니 감기약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음,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지금부터 같이 알아볼까요? 일단요, 정부가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 이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백화점 같아. 뭐 이것저것 다 갖다 붙였어요. 너무 많이 갖다 붙여서 그 중에 핵심적인 몇 가지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관광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휴가비 지원이거든요. 뭐 요즘 여행 수지 적자, 뭐 경상 수지, 무역 수지 다 적자지만 여행 수지 적자도 심각하거든요. 통계를 보니까요. 코로나 당시에는 해외여행을 나갔던 우리 국민들이 10만 명 미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1월 이 코로나 통제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무려 180만 명 가까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네. 이러다 보니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쓴 돈 무려 2조 6천억 원에 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의 대부분 적자로 남는다는 거죠. 이 서비스 수지뿐만 아니라 여행 수지 적자의 원인, 우리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너무 많이 한다. 그러니 정부는 이 수요를 국내로 돌리면 내수가 좀 좋아지지 않겠어? 뭐 이런 바람에서 나온 대책인 것 같아요. 네. 뭐 휴가비 지원한다고 했으니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최소 10만 원씩 주면 인정. 그런데 정부가 밝힌 대책을 보니까 벌써 실망스럽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보면요. 네이버나 야놀자, 여기 어때? 이런 온라인 플랫폼으로 국내 여행지 숙소를 예약할 경우 할인을 해준대요. 근데 겨우 3만 원. 아, 근데 문제는 단 선착순으로요. 또 놀이공원, 키즈카페 이런 유원시설 할인 쿠폰도 10,000원씩을 주겠대요. 근데 이것도 선착순 18만 명 한정. 뿐만 아닙니다. 중소 중견기업 직장인 그리고 소상공인들
휴가 떠나기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 이유가 있는데 정부가 보기에는 휴가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휴가비도 대기업은 아닙니다. 중소 중견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10만 원씩 앞서 박 PD가 얘기한 것처럼 10만 원씩 지원해 주겠대요. 단 이것도 19만 명 한정. 근데 정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제도 중소 중견기업 휴가비 지원 제도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9만 명인데 우리는 플러스 10만 명 더했어요. 19만 명이나 지원해 드릴 거예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있습니다. 소비를 살리기 위해 먹거리를 살 때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달 동안 농축수산물을 사게 되면 마트에서 1인당 만원, 전통시장에서는 최대 4만 원 한도에서 20에서 30%를 깎아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또 재미난 것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전에 현금성 지원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돈을 이렇게 쓴대요. 여기에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유치, 저신용자 취약계층을 위한 햇살론 카드 보증한도 상향. 이것 말고도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가 대책이라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 드린 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요거를 좀 따져봐야 될 텐데요. 맨 처음 얘기했던 숙박비 3만 원 할인. 그런데요. 여행 다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해외 여행이 아니라 국내 여행, 호텔 같은데 하루 숙박비 한번 보세요. 보통 웬만한 데는 2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네. 펜션도 괜찮다 싶으면 하루 10만 원이 넘고요. 20만 원, 30만 원 되는 데도 많고요. 그런데 겨우 3만 원 할인해 준다고요? 게다가 이미 해외여행이 훨씬 더 싸다. 이거 거의 상식 아닌 상식 아닙니까? 그쵸. 국내 여행은 바가지다. 이 인식도 퍼지고 있잖아요. 특히 어제 인터넷에 난리가 났었죠. 국내 봄꽃 축제에 갔었는데 그래서 가족들이랑 먹거리 먹으려고 시켰는데 5만 원짜리 바베큐래요. 근데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 바베큐인데 고기는 진짜 쬐끔 있고요. 몇 점 보이지도 않고요. 그 고기 밑에는 양상추가 깔려 있더라고요. 그것도 가득히. 그때 이게 어떻게 5만 원이냐. 이런 바가지를 쓰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겨우 3만 원 깎아줄 테니 국내 여행 가라고요?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거 또- 아이디어 낸 사람들은 갈까요? 그러니까요. 또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휴가비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예전부터 시행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나도 이 지원금 가지고 휴가 떠나야지 했다가 실망하신 분들 저도 그랬었거든요. 진짜 많습니다. 왜냐면요. 일단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받으려면 다니고 있는 회사가 신청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청 기업이 10만 원을 내고요. 직원이 20만 원을 내면 정부가 10만 원을 보태서 40만 원. 요 40만 원 포인트를 가지고 국내 여행 상품을 구매하라는 거예요. 좀 웃기지 않습니까? 네. 아니, 요즘 같은 불경기에 과연 노동자들을 위해 10만 원을 내가면서 이걸 신청해 줄 기업. 이 기업이 얼마나 될까? 이것도 좀 매우 의심스럽고요. 게다가 정부는 주 69시간 일 시키겠다고 하잖아요. 이 마당에 휴가를 쓰겠다? 이것도 좀 웃기고요. 거기다가 더 네. 큰 걸림돌이 있어요. 이거 지원받으려고, 사장님한테 저 휴가 좀 싸게 가고 싶으니까 신청 좀 해주세요. 그래서 마음씨 좋은 사장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기쁘겠죠? 그런데 이거를 정작 휴가를 떠나려고 보면 이 지원받은 금액으로 우리가 흔히 예약을 하는 네이버나 인터파크 투어 이런 데에서 쓸 수가 없어요. 에이? 뭐냐면요. 이 지원금은 휴가샵이라는 전용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너무나 웃기죠? 과연 정부가 이거 선착순으로 19만 명, 기존에 비해서 10만 명 더 늘려서 주겠다고 했는데 19만 명을 채울 수 있는지 이것도 의심스러워요. 예. 그리고 전용몰에서만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전용몰에 입점한 업체들은 분명히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수수료 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익을 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한 금액이 결코 지원받은 게 아니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저녁몰에서 팔기 때문에 그냥 네이버 숙박이나 인터파크 투어에서 보다 가격이 더 비싸요. 박피디 얘기처럼 지원받은 금액보다 그 금액만큼 플러스가 돼 있어요. 그러니 소비자들이 내는 거는 거의 동일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가 뭐냐? 일단 정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방금 얘기했던 이런 숙박 휴가비 지원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 얼마냐? 이것도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게 600억 원 정도 된대요. 근데 이 600억 원은 아이고 세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계획을 변경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련한다고 합니다. 일반 예산은 한 푼도 쓰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그나마 다행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겨우 600억 원 투입해서 내수진작 효과를 보겠다고요? 그게 얼마나 있을까요?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 국민들이 1월에 해외에서 쓴 돈만 따져도 2조 6천억 원이 넘죠. 근데 600억 원? 이거 어디다 갖다 붙입니까? 네. 게다가 이 발표가 난 다음에 기가 막힌 기사도 있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런 소리를 냈대요. 이 관광 활성화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꺼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고궁박물관에 있는 고려 청자를 보러 한국에 오는 것을 뛰어넘어 순대, 떡볶이, 어묵을 먹으러 들어오게 되면 우리 관광이 성공한 것이다. 물론 먹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돈을 쓰러 한국 여행을 온 외국인들이 기왕이면 갈비나 홍삼 좀 비싼 거 먹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쵸. 여기에 삼성이나 LG는 물론 우리 중소기업들이 만든 제품 사게 만들고요. 그런데 순대나 떡볶이 어묵이래요. 이 성품이 소박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대통령마저 이렇게 얘기하니, 이렇게 소박하게 얘기를 하니 내수 활성화하겠다면서 내놓은 대책이 겨우 600억 원. 탁상 행정을 해도 보통은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너무 심하네요. 그러니까요.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대책을 발표를 할 때는 말이 되건 안 되건 숫자를 제시하잖아요. 이 내수 진작을 위해서 600억 원 쓰겠다면서요. 그러면 600억 원을 투입했으니 내수 진작 효과는 어느 정도다. 보통 뭐 말은 안 되지만 다 갖다 붙이잖아요. 국내 여행이 늘어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2배 정도, 그러니까 뭐 1,200억 원 정도의 내수 진작 효과가 있다. 보통 이렇게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어요. 요거 발표할 때 기재부는요. 이번 대책의 기대 효과를 구체적 숫자로 제시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렇게 대책을 발표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너무나 이례적이죠. 아, 자기네들이 생각해도 너무 웃겼나 보죠? 그래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대로 투입 규모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아니 세계 경제 10위권에 우리나라 내수를 살겠다며 겨우 600억 원 투입하겠다. 이 무슨 엄발의 오줌 누기 수준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이유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냐면요. 워낙 지금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이 600억 원 얼마 안 되는 돈,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내수 살리기에는 얼마 안 되는 이 돈마저도 기재부에서 생각하기에는 이거 물가 자극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네. 왜냐?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아직도 높죠. 지난 2월 발표된 거 보면 전년 대비 4.8%나 증가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아요? 특히 내일이죠. 전기가스 요금 조정안이 발표될 예정이잖아요. 근데 언론들은 다 이 얘기 하잖아요. 인상이 불가피하다. 근데 언론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부 측에서 흘리는 거겠죠. 전기가스 요금이 올라가게 되면 다른 모든 물가 올라가게 되고 물가 상승 부추길 수밖에 없는 거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가격 올리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경불진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 드렸듯이 햄버거 가격 올랐죠. 커피 가격 올랐죠. 치킨 가격은 3만 원이 넘죠. 라면 가격도 올랐죠.
거의 모든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600억 원을 재정 투입하게 되면 물가를 자극할 여지가 높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특히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앞서 박 PD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소비 쿠폰 이게 풀리게 되면 그동안에 내지 못했던 용기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가격을 올릴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왜냐? 그동안엔 소비자들 눈치 때문에 이 단골 끊길까봐 가격을 못 올렸던 이 자영업자들. 이제 소비 쿠폰으로 이거 쓰겠다고 하니 그만큼 가격 올려도 아유, 욕은 안 하겠지.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소비 쿠폰이 있으니 가격이 조금 올라도 전보다 싸게 살 수 있다면 아유, 이 정도는 이 자영업자들도 어려운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물가가 뛸 수밖에 없고요.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한번 올라간 가격, 물가 다시 떨어지기가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모를 리가 없는 기재부에서는 내수 진작 효과 차마 발표하지 못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수 진작 효과 아까 얘기처럼 뭐 1,200억 원이에요. 그것보다 더 많아요. 이러면 당장 이 질문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물가는 얼마나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답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답변을 하든 말든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제대로 된 목표 지점을 찾아서 일을 하면 되는 건데 이 제대로 된 목표점을 찾았느냐? 이게 의심이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박 PD 얘기처럼 엉뚱한 음악 하고 있고 엉뚱한 산만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나폴레옹이 얘기한 것처럼 이 산이 아닌가벼. 뭐냐면요. 경기 침체로 어렵지 않은 곳을 찾기가 힘든 시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어려운 곳을 찾으라고 하면 아마도 자영업자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이 코로나 위기 때 정부 지원에다 대출로 간신히 버텨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고물가에 고금리 폭탄이 터졌잖아요. 그런데 급기야 지난달에는 전기료, 가스비, 난방비가 일제히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거기에다가 또 오른다고 하고요. 아예 문을 닫고 싶지만 그것도 녹록치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 자영업자들 폐업도 힘듭니다. 문을 닫으려고 하면 그동안 빌렸던 대출 이거 한꺼번에 모두 갚아야 되거든요. 네. 아니 은행에 가서 내가 도저히 장사를 하기가 힘들어서 폐업하고 싶어요. 그러니 사정 좀 봐주세요. 라고 하소야하면 은행들 뭐라고 합니까? 그건 당신 사정이고 대출 이자 한 푼 깎아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자영업자들 손해를 보면서도 문을 계속 열 수밖에 없는 그리고 닫고 싶어도 닫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가게 빼려고 그러면 건물 주인이 또 그러죠.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라고.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정부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부에서 자영업자들 해준다는 지원, 그냥 대출 좀 늘려줄게. 이거 말고는 직접적인 지원은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비난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인지 대책이란 걸 내놨는데 이번 대책, 와, 진짜 이거 신박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냐면요. 정부가요. 소상공인,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겠죠. 이 분들을 혁신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이행할 5대 전략 과제도 세웠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5대 전략 과제 살펴볼 가치도 없으니까 살펴보지 않고요. 이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반응만 좀 볼게요.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뻔하지 않습니까? 떡볶이집 하는 분이라면 내가 기업을 할 수 있었으면 떡볶이집 했겠냐? 라고 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정확히 박 PD 얘기처럼 했어요. 기업을 차릴 생각이면 기업을 차렸지. 뭐 따로 떡볶이집 하냐고. 결국 돈 안 풀겠다는 이야기 아니냐. 네. 정부가 이렇게 엉뚱한 우물을 파는 사이에 안타까운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요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요.
착한 가게, 음식점 앞에 이 가게 마크 달려 있는 곳들 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 가격이 저렴하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가게들 착한 가게로 인정을 해주잖아요. 이 정부가 2011년부터 이 착한 가게를 지정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착한 가게, 이 업소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네.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서민들에게도 어이구 뭔가 이 숨통이 트이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런데 최근 이어지는 고물가의 경기 침체의 여파로 이 착한 가게 업소들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국수 한 그릇 2,000원에 파는 이런 착한 가게들, 이 착한 가격 요거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지만 하늘 높을 줄 모르는 그런 재료값, 이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더 이상 가게 유지가 힘들어서 착한 가게 업소 이거 포기하고 아예 폐업하는 곳들도 늘어나고 있대요. 아니, 물가 때문에 난리가 났으면 물가를 잡으려면 적어도 이런 가게, 이런 착한 가게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와서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올해 전국 착한 가게 업소에 책정된 지원 예산, 이게 제가 살펴봤더니만요, 겨우 52억 원이에요. 그런데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착한 가게가 몇 개나 되는 줄 아세요? 6,146개입니다. 그러면 6,146개에 52억 원을 나와주게 되면 가게 하나당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아, 100만 원이 안 되네요. 아니, 이거는 지원을 해준 것도 아니고 안 해준 것도 아니고 뭐 개콘의 각기도입니까? 주고 욕먹는 거죠? 제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책,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